2024년 3월 14일 미국 오클라호마의 무명 목사가 카메라 앞에서 말합니다. 트럼프가 총에 맞습니다. 귀를 스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4개월 후 펜실베이니아 총성 무릎 정확히 그대로 우연이라고요? 이 사람 5개에 맞췄습니다. 트럼프 피격, 보스턴 테러 계획, 미국 정치 지형 변화, 적중률 70% 이상. 그리고 지금 그가 2026년 한반도를 봤습니다. 3월 27일, 6월 21일, 구체적인 날짜까지 정치 지도자의 추락, 은행 폐쇄, 거리의 긴 줄, 그리고 마지막에 예상치 못한 반전. 이것이 한 미국인의 망상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시나리오일까요? 끝까지 보신 후 판단하십시오. 오클라호마, 미국 중부의 조용한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한 목사가 새벽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화려한 대형 교회도 없었고 유명 신학교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늘의 음성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브랜든 빅스, 그의 유튜브 채널 라스트 데이즈는 처음에 소수만 찾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구독자 몇천 명, 조회수도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재작년 3월 14일 빅스 목사가 영상을 올립니다. 그는 기도 중에 생생한 장면을 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유세 도중 총격을 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총알이 귀를 스치고 트럼프가 무릎을 꿇는 장면까지. 당시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종교적 망상이라는 조롱도 있었고 정치적 편향이라는 비난도 따랐습니다. 넉 달 후 펜실베이니아 버틀러 총성이 울렸습니다. 트럼프의 귀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가 일어났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빅스 목사가 묘사한 그대로였습니다. 귀, 무릎, 순서까지 일치했습니다. 이 한 번의 적중이었다면 우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빅스 목사의 기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스턴에서 비료를 이용한 테러 계획이 있을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얼마 후 미국 연방수사국이 실제로 유사한 계획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또한 그는 미국 정치 지형이 보수 쪽으로 크게 기울 것이라 예언했고 재작년 선거 결과가 이를 증명했습니다. 5개의 주요 예언, 그중 상당수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가 비전을 받는 방식도 독특합니다. 빅스 목사는 자신의 비전이 마치 영화처럼 펼쳐진다고 설명합니다. 소리가 들리고 색깔이 보이며 감정까지 느껴진다고 합니다. 눈앞에 생생한 영상이 재생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이 비전들이 상징적인 경우가 많아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탑이 무너지는 장면이 실제 건물의 붕괴를 뜻하지 않을 수 있고 피가 흐르는 꽃이 반드시 전쟁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겸손한 태도가 오히려 그의 신뢰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세계 최강 대국 지도자의 운명을 정확히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한반도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까지 제시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무시해도 될까요? 아니면 최소한 귀 기울여 볼 가치가 있을까요? 그가 본 첫 번째 장면은 높은 탑이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빅스 목사의 비전 속에서 가장 강렬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거대한 탑이 서 있었습니다. 강철과 유리로 지어진 현대적인 건물.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꼭대기에는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권력을 쥔 지도자였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며 모든 것을 통제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탑의 기초에서 균열이 생겼고 유리창이 하나씩 깨져 나갔습니다. 결국 탑은 무너졌습니다. 꼭대기에 있던 인물은 땅으로 추락했고 비전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무엇을 뜻할까요? 빅스 목사는 이것이 한반도의 정치적 격변을 상징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른 지도자가 갑작스럽게 추락하는 상황. 그리고 그 끝은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이들이 하루아침에 법정에 서는 일을 우리는 여러 차례 목격해왔습니다. 이 비전이 특정 인물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권력 구조 전체의 붕괴를 의미하는지는 시간이 답해줄 것입니다. 더 깊은 울림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빅스 목사는 비전 속에서 한 민족이 분열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같은 피를 나눈 형제들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같은 말을 쓰고 있는데 마치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소통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눈빛에는 적대감만 가득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같은 뉴스를 보면서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같은 사건을 겪으면서 정반대로 해석합니다. 명절에 가족이 모여도 정치 이야기는 금기가 되었습니다. 오랜 친구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좌와 우, 진보와 보수, 그 경계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빅스 목사가 본 분열은 남과 북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내부의 갈라짐을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탑이 무너진 후에 무엇이 남을까요? 빅스 목사의 비전에서 탑의 붕괴 이후 찾아온 것은 혼란이었습니다. 방향을 잃은 사람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기관과 제도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지도자가 사라진 자리에 질서가 아닌 공백이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은 불안 속에서 서로를 의심했고 거짓 정보가 진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시스템이 흔들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이 제 역할을 못하고 정부가 방향을 잃고 언론이 신뢰를 잃는다면 그때 우리는 무엇에 기대어 설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빅스 목사의 경고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정치의 혼란은 홀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함께 흔듭니다. 바로 경제입니다. 빅스 목사의 다음 비전은 더욱 무겁습니다. 그는 거대한 건물들이 늘어선 도시를 보았습니다. 번화한 거리, 화려한 간판, 하늘을 찌르는 고층 빌딩들,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선이 아래로 내려갔을 때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그 건물들의 기초가 콘크리트가 아니었습니다. 모래였습니다. 바람이 불자 모래가 조금씩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건물들이 기울어졌습니다. 곧 무너질 것 같은 위태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이 비전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재벌이라 불리는 거대 기업 집단들, 세계 시장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뤄왔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의 이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장부 조작, 비자금, 편법 승계, 이러한 문제들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빅스 목사는 올해 그 모래 토대가 드러나는 순간이 온다고 경고합니다. 비전 속 계절은 겨울이었습니다. 매서운 추위가 도시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빅스 목사는 이것이 단순한 날씨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실제 기상현상인 동시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혹독한 한파가 몰아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경제도 얼어붙습니다. 취업 시장이 멈춥니다. 부동산 거래가 끊깁니다.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버립니다. 추위 속에서 사람들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갑도, 여기서 가슴 아픈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빅스 목사는 비전 속에서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던 한 인물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죽음인지 다른 형태의 부재인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사라진 후 대중의 반응은 분명했습니다. 깊은 슬픔과 충격, 마치 무언가 단단히 믿고 있던 것이 무너진 듯한 상실감이 온 사회를 뒤덮었습니다. 이 인물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는 사람들의 반응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빅스 목사는 이 경제적 시련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그는 이것을 단순한 재앙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화의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오랫동안 돈을 신처럼 섬겨왔다는 것입니다. 성공의 기준이 재산이 되고 인간의 가치가 소득으로 측정되는 세상. 아파트 평수가 신분을 결정하고 자동차 브랜드가 존경을 사는 사회. 빅스 목사는 이 위기가 우리에게 묻는다고 했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고, 돈이 사라졌을 때 남는 것이 무엇이냐고. 쉽게 듣기 어려운 말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부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물질을 행복의 조건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더 행복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습니까? 더 가진 후에 더 평안해졌습니까? 빅스 목사의 비전은 경고인 동시의 질문입니다. 정치가 무너지고 경제가 얼어붙는 상황. 이 두 가지가 겹치는 시점에 빅스 목사는 결정적인 시간표를 제시합니다.
앞으로 약 90일, 3월과 4월. 그가 말하는 운명의 분기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봄은 어떤 계절입니까? 긴 겨울이 물러가고 대지의 생명이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벚꽃이 피어나고 개나리가 노란 물결을 이룹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열리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빅스 목사가 본 올해의 봄은 달랐습니다. 그의 비전 속에서 꽃들은 분명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 붉은 색이 번져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꽃잎 위에 피가 스며든 듯한 장면이었습니다. 이 상징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 해석이 가능합니다. 북쪽과의 군사적 긴장을 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혹은 내부의 희생, 시민들이 겪을 고통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관점에서는 순교자의 피, 믿음을 위해 고난받는 이들의 헌신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빅스 목사 자신도 이 부분에 대해 단정짓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했습니다. 올해 봄은 평화로운 계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했습니다. 3월 27일과 28일. 이 이틀이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정치적 결정일 수도 있고, 자연재해일 수도 있으며, 국제적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특정한 날짜를 제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보통 예언자들은 모호한 시기를 말합니다. 곧, 머지않아, 가까운 미래에. 그런데 빅스 목사는 정확한 날짜를 지목했습니다. 4월로 넘어가면 비전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빅스 목사는 4월을 영적 분리의 달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중간 지대가 없는 상태에 이른다고 합니다. 마치 빛과 어둠이 선명하게 나뉘듯 모든 사람이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겠다는 선택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치적 입장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 깊은 차원의 선택을 의미하는지는 각자가 느끼는 바에 따를 것입니다. 비전 속 한 장면이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둥근 탁자에 지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만 주장할 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 방 밖에서는 군중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웅성거림이었지만 점점 커져 천둥처럼 변했습니다. 지도자들의 무능함, 국민들의 분노, 그 두 가지가 극에 달한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한 순간이 온다면 나는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두어 달 앞의 일입니다. 역사의 결정적 순간에 방관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 역시 하나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4월이 선택의 달이라면 그 선택의 결과는 언제 드러날까요? 빅스 목사의 비전은 5월을 가리킵니다. 선택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우리의 주머니를 직접 흔들게 됩니다. 선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빅스 목사의 비전에서 5월은 그 대가가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은행 건물들을 보았습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건물은 멀쩡했지만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유리문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이는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는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장부의 숫자들이 사라졌습니다. 어제까지 분명히 있던 잔액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금고 속 현금도 손에 닿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저축이 화면에서 증발한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무엇 하나 안전한 것이 없었습니다. 가치가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의미를 잃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현대 금융 시스템에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 중앙은행의 긴급 자금 투입, 국제금융기구의 지원. 하지만 역사는 절대 안전이란 없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97년 외환 위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때도 전문가들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루아침에 환율이 폭등하고 튼튼하다던 기업들이 쓰러졌습니다. 빅스 목사의 비전이 그와 비슷한 상황을 암시하는지 아니면 더 심각한 사태를 가리키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6월 초는 가장 어두운 시간으로 그려집니다. 빅스 목사는 이 시기에 절망감이 최고조에 달한다고 보았습니다. 희망을 잃은 사람들,
내일을 상상할 수 없는 상태. 어둠 속에서 손을 뻗어도 잡히는 것이 없는 느낌. 우리 민족은 어려운 시기를 여러 번 이겨왔습니다. 일제강점기, 전쟁, 독재, 경제 위기. 그때마다 특유의 끈기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빅스 목사는 6월 초의 어둠이 그 어느 때보다 깊을 것이라 경고합니다. 그러나 비전은 어둠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6월 21일, 하지, 1년 중 낮이 가장 긴 날입니다. 빅스 목사는 이날을 새로운 시대가 태어나는 날이라고 지목했습니다. 가장 긴 빛이 비추는 날에 전환점이 온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비전에서 이날은 분명한 경계선이었습니다. 그 전과 그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시기에 새로운 목소리가 등장합니다. 빅스 목사는 기존 정치 체제에 속하지 않은 젊은 인물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권력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실만을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수만 귀 기울였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었습니다.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듯 진리를 갈망하는 이들이 그의 말에 이끌렸습니다. 폭풍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센 비바람도 결국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반드시 무언가가 남습니다. 빅스 목사의 비전은 파괴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련 너머의 약속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은 멸망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향해 나아갑니다. 빅스 목사의 비전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마지막입니다. 그는 한반도가 온 세계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등대가 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불의 시험을 통과한 후, 이 땅은 영적으로 정화됩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지고 세계를 향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나라가 됩니다. 많은 민족이 한국을 바라보며 길을 찾고 이곳에서 나온 지혜가 국경을 넘어 퍼져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 민족의 오랜 꿈과 맞닿아 있습니다.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단군 이래로 우리 가슴에 새겨진 이념입니다. 이 사명이 이 시대의 새로운 형태로 실현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시련을 견딜 가치가 있는 목표가 아닐까요? 고통에는 의미가 있고 어둠 뒤에는 새벽이 옵니다. 하지만 빅스 목사는 한 가지를 분명히 합니다. 이러한 미래는 자동으로 오지 않습니다. 예언은 예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니느웨 성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선지자가 40일 후 멸망한다고 선포했지만 온 성이 회개하자 재앙은 물러갔습니다. 빅스 목사의 예언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려움이 아닌 준비가 필요합니다. 공포에 빠지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냉정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가족과의 유대를 강화하십시오.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어려운 시기에도 흔들리지 않을 내면의 힘을 기르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준비입니다. 성찰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습니까? 무엇이 진정으로 소중합니까? 물질적 성공이 전부였다면 그것이 사라질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질문을 지금 던져야 합니다. 위기가 닥친 후에는 너무 늦습니다. 공동체의 힘을 믿으십시오. 우리 민족은 혼자서는 약하지만 함께하면 강합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가 가장 빛났던 순간은 개인의 영웅이 나타났을 때가 아니라 민중이 하나 되어 움직였을 때였습니다. 앞으로 올 시련도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작할 때 질문을 던졌습니다. 브랜든 빅스 목사의 예언이 단순한 망상인지 아니면 우리 앞에 펼쳐질 현실의 예고편인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미래를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의 과거 예언들 중 상당수가 적중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최소한 경청할 이유를 줍니다. 6월 21일, 그날이 정말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될지 아니면 그저 평범한 하루로 지나갈지 시간이 심판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한 미국인 목사의 환상 앞에 서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확히 쓰여진 우리의 미래 앞에 서 있는 것일까요? 6월 21일이 그 답을 말해줄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는 예언과 역사적 기록에 대한 교육적이고 성찰적인 콘텐츠입니다. 두려움이나 공포를 조장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정보를 전달하고 깊은 생각과 비판적 사고를 자극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되 스스로 판단하는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빅스 목사의 예언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